자, 오늘 일단 테슬라 5% 오른 이유. 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내용이 보시면은 이제 넥스트 이어부터 옵티머스 봇을 생산 공정에 사용할 거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hopefully 운이 좋다면은 이제 26년에는 다른 회사에 아예 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2대 정도는 프로토타입으로 실제 공장에서 사용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통형 전지를 상자에 아주 정밀하게 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했는데 이 손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손가락을 다 쓴다는 것과 이 촉각 센서를 이용해서 토크 힘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다른 회사에서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리서치 자료 하나를 제가 봤는데 이 피규어 AI 등을 비롯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과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봇들을 비교한 그런 공개 동향이에요. 확실히 요새 챗GPT가 나온 이후 휴머노이드 봇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이래서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동향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공개한 것 기준으로는 이 테슬라와 피규어 AI가 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가 이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 제 이전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테슬라의 5% 상승은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다라는 그런 기사가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트위터 하나로 막 5%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살짝 계잡주의 스멜이 좀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업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냉정하게 말해서. 자, 그리고 또 마침 내일 테슬라 실적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 장후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6시경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번에 2분기 인도량 발표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이 작년 대비 250% 가까이 성장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야, 이번에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기대를 아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최근 테슬라 실적 보시면은 정말 암담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맨날 월가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야, 이번에는 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인도량이 잘 나왔으니까. 저도 좀 마음 같아서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월가가 테슬라 2분기 마진을 16.2%로 2019년 이후 거의 최저를 찍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진은 이제 그로스 마진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재료비와 공인비, 노무비, 그 다음 간접 제조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실제 딱 차만 갖고 봤을 때 마진율이에요. 뭐 이거는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봐야 돼요. 자, 이번 분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테슬라가 글로벌리하게 자사인원 10%를 전사적 측면에서 감원을 했습니다. 10%를 잘랐다는 얘기죠. 자, 이게 대략 14,000명 규모의 엄청나게 대규모 레이오프인데, 자, 이렇게 많이 자르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이 구조조정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대략 350밀리언 달러 정도가 발생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일시적인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 이제 또 영구적인 현금 흐름에서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로스 마진보다는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월가의 반응도 저랑 비슷할 겁니다. 테슬라가 경영 효율화를 잘 이뤄냈느냐, 그러니까 영업과 운영을 잘 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차량 판매 가격이랑 원가 같은 경우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실적에는 인력 감축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가 더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계획이겠죠? 이번 실적 어닝콜 Q&A 예상 질문으로서 이게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눈이 빨개졌어요. 아니, 로보택시를 내놓으라고 머스크 형, 지금 난리가 났죠? 아니, 이 질문이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로보택시를 내놓으라고 머스크 형, 지금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자, 오늘 엔비디아도 역시 아주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도 뉴스가 하나 있었죠.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지침에 어긋나지 않은 새로운 AI 칩을 중국에다가 팔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3분기부터 새롭게 출시되는 AI 칩이 있어요.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이제 블랙앤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B200 칩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마 향후 엔비디아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 칩을 중국에 팔 수는 없어요. 미국 정부의 제재가 재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덕분에 중국은 같은 가격이었던 엔비디아 칩들을 막 2배, 3배씩 주고 암시장에서 사왔다. 그리고 너무 칩이 부족하니까 데이터 센터용 AI 칩이 아니라 일반 게이밍 소비자용 그 칩을 갖다가 와서 데이터 센터에 꼽았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B200 칩이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된 B20 칩입니다. 이게 아마 저 작년 세대인 하퍼를 참고하자면 대역폭이나 메모리, 연상 성능을 아마 많이 다운그레이드 했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성능은 한 50%에서 60% 수준인데 가격은 그렇게 안 깎고 한 80% 정도 받지 않을까. 자, 엔비디아 입장에선 사실은 좀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사업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호재를 바탕으로 쌍끌이하면서 나스닥을 아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슈 하나가 있었죠. 조 바이든이 사퇴 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로 대체되었다. 자, 아직까지 당연히 승률은 트럼프가 훨씬 높습니다. 60%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트럼프가 되니 바이든이 되니 해리스가 되니 뭐 여기 따라서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막 휘청휘청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됐건 S&P 500이랑 나스닥 기술주 상당히 건재할 겁니다. 자, 미국장은 철저히 경제성장, 기업 실적 위주로 움직였어요. 물론 종목별로 약간의 흐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처럼 뭐 테마주, 뭐 예를 들어 뭐 누구 동문이다, 뭐 이래서 오르는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투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저랑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술주 후퇴가 이번 달 주식을 강타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와 페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소형주에 몰려들었는데 이건 뭐다? 단기적 소음이다.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주가의 향방은 무조건 이 빅테크들의 실적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별 이슈도 없이 또 그냥 노이즈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가 매수 기회였지 않을까. 저도 이 블랙록의 관점에 거의 90%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실적 발표 때 제가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실적 가장 빠르게 분석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